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일반적인 케이스를 알아봤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닌 게 두 개 더 있었죠? 뭐였나요? 독립적이지 않은 상황, 즉 종속적인 상황이겠죠? 그래서 dependent data 또는 동질적이지 않은 상황, 즉 homogeneous하지가 않으니까 이질적이다라고 해서 heterogeneous한 상황.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고 비교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독립적인 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호모지니어스하냐, 즉 동질적이냐 이질적이냐 하는 상황은 사실은 눈으로 보면 잘 몰라요. 어떤 경우냐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 N1, 즉 첫 번째 샘플의 경우 90명을 뽑았는데 두 번째 샘플의 경우 대략 한 85명을 뽑았어라고 하면 비슷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90명인데 여기 65명이야. 90명과 65명의 비교? 이거 동질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이질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잘 모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모지니어스한 상황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뭐다? F테스트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 F테스트는 뭐냐면요.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F테스트에 기본적인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 샘플에서의, 첫 번째 데이터에서의 S제곱이 뭐예요? 분산이죠, 분산값. 첫 번째 샘플에서의 분산값과 두 번째 샘플에서의 분산값의 레이시오, 비율을 갖다가 봤을 때 F값이 1이 나왔다. 그런 건 뭐예요? 첫 번째 샘플과 두 번째 샘플은 완전히 동질적이라는 얘기겠죠. 1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1보다 뭔가 크게 나왔다. 그럼 뭐예요? 첫 번째 샘플이 뭔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 F값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리얼 월드에서 세계로 가는 거예요. F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F의 세계로 갔을 때 F값의 세계로 갔으니까 F값에 또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규 분포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게 동질적이냐 이질적이냐를 갖다가 먼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질적이다라고 나오면 그냥 제너럴 케이스, 저번 시간에 했던 제너럴 케이스대로 비교를 하면 되지만 만약에 F값이 이질적으로 나왔어. 그럼 뭐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를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동질적이냐 이질적이냐에 대한 검정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동질적이냐 이질적이냐의 검정은 F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F테스트는 이 방식으로 검정하면 된다. 자,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31명 있어요. 두 번째 샘플에 41명 있어요. 그들의 31명의 분산은 105. 두 번째 샘플의 분산은 36. 자, 누가 봐도 105와 36이면 조금 이질적인 기운이 느껴지네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딱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의 분산 비를 갖다가 우리 구한다 이거야. 어떻게? 요렇게 36분의 105 해서 대략 F값이 2.91이 나와요. 자, 그럼 이걸 F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F의 기준을 잡을 때에 아주 타이트하게 봐서 1%의 기준으로 하면은 동질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딱 잡았어요. 그러면 이 F의 기준 1%일 때 첫 번째 샘플은 30일에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 하니까 1 빼니까 30. 두 번째도 만약에 40일인데 자유도 해서 1을 빼니까 40.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F표를 보면은 1%에서 첫 번째 자유도가 30이고 두 번째 자유도가 40이다. 그러면 그 표에 의해서 대략 F의 기준점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표도 우리가 지금까지 본 표가 뭐가 있었죠? Z 분포표가 있었고요. T 분포표가 있었어요.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예전에 되게 똑똑한 수학자들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F 기준표도 있어요. F 기준표를 보니까 여기에 나온 게 뭐다? 몇 퍼센트로 나는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첫 번째 샘플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와 두 번째 샘플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를 보면 F의 크리티컬 밸류 기준점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게 바로 2.20이 나와요. 2.20이 나왔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요거 계산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2.91이 나왔어.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기준을 넘어섰네요.
기준을 넘어섰어요. 기준을 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설을 기각한다라는 거죠. 가설을 기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판단해 봅시다. 우리 F의 가설은 뭐였어요? 항상 가설은 똑같다잖아. 똑같다가 가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동질적이야. 첫 번째 샘플과 두 번째의 샘플은 동질적이야 라고 하는 가설을 지금 기각했어요. 왜? 2.91이니까. 이 기준을 넘어섰으니까. 기각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동질적이 아니란 얘기네. 그러면 동질적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했던 제너럴한 방법,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질적인 방법으로 다시 계산을 해야 되죠. 자, 여기 보세요. 한번 example을 보세요. 자, 첫 번째 샘플과 두 번째 샘플 평균 구했고요. 숫자가 뭐예요? 16명, 31명. 분산이 뭐예요? 145, 6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분산의 B는 뭐예요? 62분의 145니까 대략 F값은 2.33이 나왔어요. 그리고 F의 기준값을 우리가 계산해 본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샘플의 자유도와 두 번째 샘플의 자유도 5% 했을 때 F 크리티컬 밸류는 2.02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2.01을 2.33이라고 하는 F값이 넘어섰죠? 그럼 뭐예요? 가설을 기각했죠? 가설을 기각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질적이지가 않다. 동질적이지 않으니까 이질적인 방법으로 계산해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에서 계산하는 방식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뭐였죠? 풀드 S제곱이라는 방법으로 계산했어요. POOL S제곱. 합쳐진 F제곱으로 계산했는데 우리는 이번엔 이제 이질적이기 때문에 S제곱을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고 separated S제곱으로 계산해야 돼요. 자, 여러분 풀드 S제곱 계산했던 거 공식 기억나세요? 루트 안에 뭐가 있었죠? S제곱이 있었고요. 가로치고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이었어요. 근데 그게 풀드 S제곱을 계산하는 방법이었는데 separated S제곱은 진짜 separate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즉 N1 첫 번째 샘플의 숫자 16명 분의 첫 번째 샘플의 표준 편차 두 번째 샘플의 숫자 사람 숫자 분의 두 번째 샘플의 표준 편차 이렇게 해서 루트를 씌우면 3.34가 나옵니다. 자, SE가 3.34니까 당연히 어때요? 그 다음에는 X1의 평균과 X2의 평균을 빼는 건 똑같아요. 그랬더니 T값이 2.28이 나온 거예요. 자, 이질적인 방법으로 T값을 구했어요. 그러면 T값을 구했으면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돼요? T값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T의 기준값을 구해야지. T의 기준값을 구해야지. T의 값이 T의 기준값을 넘어섰다 안 넘어섰다에 따라서 우리는 가설을 기각하냐 마냐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T의 기준값을 구할 때 우리 T 테이블을 볼 때에 뭐가 필요했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구하는 방식이 좀 복잡해요. 원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그냥 어떻게 구했죠? 원래 숫자에서 1 뺐잖아요. 그렇죠? 내가 15명이다. 그럼 15 빼기 1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우리는 헤테로지니어스한 방식에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구하는 방식은 좀 복잡한 수식에 의해서 구해야 돼요. 이런 수식에 의해서 구해보니까 대략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1.85가 나온 거예요. 자, 21.85가 나온 상태에서 T 크리티컬 밸류를 구하니까 대략 2.074가 나왔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2.28이라고 하는 T값과 2.074라고 하는 T 크리티컬 밸류를 보니까 어때요? 아, 넘어서네요. 넘어섰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 샘플의 평균과 두 번째 샘플의 평균은 다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샘플이 동질적이지 않을 때는 제너럴한 방법이 아니고 좀 대안적인 방법, 즉 다시 말하면 헤테로지니어스한 방법으로 먼저 구해놓고 그 구하는 방식 중에서는 풀드 S제곱이 아닌 separated S제곱을 통해서 SE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T 크리티컬 밸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구하는 방식이 조금 더 복잡했다. 이렇게. 그 두 가지의 방식이 제너럴한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뭐냐? 요거는 이제 F를 구하는 기준 분포표 값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F 구하는데 첫 번째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과 두 번째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통해서 5%일 때
이렇게 그 값을 갖다 구해서 F의 크리티컬 밸류를 구한다 그랬죠. 그렇죠? 요걸 보시면 알아요. 이건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T값을 구하는 방식이고요. 그렇죠? 이젠 대안적인 방법이 뭐 남았어요? 독립적이면서 동질적이면은 제너럴한 케이스로 구했죠. 근데 동질적인 가정이 깨졌을 때, 즉 이질적인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구했는데 독립적인 가정이 깨졌을 때는 어떠냐 이거죠. 독립적인 가정이 깨졌다라는 건 뭐예요? 경영학과에 속해 있는 애인데 컴퓨터공학과에도 속해 있는 거예요. 즉 100명 더하기 100명이 200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는 뭐다? dependent sample이라고 그래서 종속적인 경우 이거 하나가 이제 남은 거예요. 자, 아주 대표적인 예를 제가 살펴볼게요. 샘플은 100명이 똑같아요. 근데 이 100명이 브레이크를 밟는 거에 대한 브레이크 반응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실험을 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어떤 모의 주행 시스템에서 갑자기 연구자가 차 앞에다 인형 같은 걸 하나 딱 던져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서 실험자들이 브레이크를 딱 밟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형을 던진 시점과 내가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에 그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점심 전에는 이 사람들이 멀쩡한 정신으로 그 실험에 임했기 때문에 대략 평균적으로 한 0.02초의 시차가 존재해요. 그런데 점심시간 때 이 100명에 대해서 뭘 했냐면 다 술을 한 병씩 먹인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반응의 시간 속도 차이가 인형을 똑같이 던졌는데 그 전에 0.02초였던 사람이 예를 들면 0.08초로 느려진 거야. 술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뭐다? 첫 번째 샘플, 즉 오전에 실험했던 100명과 두 번째 샘플, 즉 오후에 실험했던 100명이 어떤 사람들이다?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다만 다른 게 뭐다?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샘플을 비교하는 건 똑같은데 종속적인 샘플들인 거예요. 100명 더하기 100명이 200명이 아니라 100명 더하기 100명이 100명인 거죠. 즉 프리-테스트, 포스트-테스트 시츄에이션에서는 우리가 디펜던트 샘플의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체 28명을 갖다가 우리가 대상자가 있는데 술을 먹기 전에 반응 속도가 뭐 0.33초, 0.41초 이렇죠. 그때 똑같은 사람들인데 술을 먹인 후에 반응 속도가 0.46초, 0.51초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얘들을 비교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케이스의 t-테스트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일단 빼요. 디퍼런스가 13이죠. 얘를 갖다가 쭉 다 더하면 있잖아요. 제로섬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얘를 또 제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D를 제곱한 것들을 서메이션 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수식 D를 제곱, 디퍼런스의 제곱에 대한 전체 합, 서메이션. 그게 3888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그냥 D를 서메이션 한 거는 324가 나왔고요. 그럼 D에 대한 평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가 있으면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324를 뭘로 나눈 거? 28로 나눈 D의 평균도 있겠네요. D의 평균이 나오면 당연히 D에 뭐도 있어요?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해요? 자, 12 빼기 11.57의 제곱 더하기 9 빼기 11.57의 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두루룩 해가지고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어요. 표준 편차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표준 오차도 구할 수 있죠. 스탠다드 에러. 어떻게 구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루트 n, 즉 루트 28분의 시그마. 요 2.27하면 0.43이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스탠다드 에러 값까지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텝 1에서는 뭐다? 가설을 설정할 때는 항상 같다라고 설정했죠? 술을 먹은 전이나 술을 먹은 다음이나 브레이크 밟는 이 반응 속도에 대한 건 어떻다? 같다라고 일단 설정을 해놓는다. 그게 스텝 1이다. 가설을 설정하는 거. 두 번째는 뭐다? 기준을 설정한다 그랬죠? 자, 기준은 어떻게 설정했어요? 우리가 t-테스트 1%를 보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몇 명이었어요? 28명이었으니까 28에서 1을 빼면 27명. 그래서 여기 t의 크리티컬 밸류를 구하는 방식 똑같죠? 자, 1% 보고 27이니까 2.473이 t 크리티컬 밸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텝 3에서 이제 자, 똑같습니다. SE 값 어떻게 구했어요? 아까 0.43으로 구했죠.
루트 n분의 s,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루트 28분의 2.27에서 0.43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D의 평균은 뭐예요? 11.57. 자, 테이블을 보면 D의 평균 값은 11.57. 요거 구한 거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것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S2분의 샘플 스태티스틱스 빼기 모집단의 평균. 자, 모집단의 평균은 우리 항상 0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0.43분의 11.57 하면 26.91이라고 하는 T값을 갖습니다. 자, 아까 T의 기준값은 2.473이었는데 무려 26.91이 T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야? 기준보다 한참 우측에 있겠죠. 훨씬 상향해서 초과해서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다? 가설을 기각한다. 기각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술 안 먹은 사람들과 술 먹은 사람들의 브레이크에 대한 반응 속도는 어떻다? 훨씬 술 먹은 사람들이 느려진다. 술 안 먹은 사람들이 훨씬 빨랐다. 라는 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